엄마, 결혼하면 자연히 어머니랑 같은 아파트에서 살기로 했어요. 32세 아들 민기 씨의 말에 어머니 염정윤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소 효자라고 자부했던 아들이 처가와 같은 아파트에 신혼집을 꾸리겠다고 말하다니 염 씨의 심장은 마치 깊은 구덩이에 빠진 듯 내려앉았습니다. 왜 하필 처가 근처여야 하니? 너희 직장은 여기잖아. 염 씨는 담담히 물었지만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아들은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연히 어머니가 혼자 계시잖아요. 가까이에서 잘 챙겨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대답은 마치 당연하다는 듯 했지만 염 씨에게는 묘한 서운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신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지만 그런 말 한 번 들어본 적 없던 터였습니다. 그래도 이건 한 번 더 생각해보자. 결혼은 둘만의 일이 아니잖니? 너희 아버지도 계시고 내 걱정도 좀 해야지. 엄마도 걱정 마세요. 저희가 가끔 찾아뵐게요. 염 씨는 아들의 태도에 조금 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찾아뵐게요 라는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염 씨는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아들이 처가 근처로 간다고 하네. 그쪽 집안에서 그렇게 원하는 걸까? 남편은 신문을 접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결혼하면 애들 뜻대로 살겠지. 우리도 예전에 우리 마음대로 살았잖아. 그건 그렇지만 우리 아들이 너무 처가 쪽으로만 치우치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애초에 집까지 그쪽이랑 가까운 곳을 고르겠다고 하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대꾸했습니다. 적당히 타이르다 보면 애들끼리 잘 알아서 할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염 씨는 쉽게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무심한 태도는 오히려 화를 돋웠습니다. 며칠 후 아들은 신혼집 계약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아버지. 집 계약은 이번 주에 해야 할 것 같아요. 그건 갑작스럽구나. 우리도 아직 제대로 논의해보지 않았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요. 제가 알아본 아파트는 금방 계약이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해둔 곳은 아파트 단지도 좋고 바로 계약해야 될 것 같아요. 염 씨는 한숨을 내쉬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라고 했지? 그곳이 직장에서 꽤 먼 곳이잖니? 그게요. 그래도 어머니께서 가까이 계시면 신혼 초반에 여러모로 편하잖아요. 아들의 말은 똑 부러졌습니다. 하지만 편하다는 이유가 자신에게는 너무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그 편안함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염 씨는 다음 날 예비 며느리 자연과 마주했습니다. 자연은 언제나 밝고 싹싹한 모습으로 염 씨를 대했지만 이날만큼은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자연아, 너희 집 근처로 가겠다는 민기 얘기는 들었니? 네, 어머님. 사실 저희 어머니가 혼자 계셔서 걱정이 좀 되긴 했어요. 제가 자주 챙겨드리지 못했거든요. 그렇구나. 그런데 그쪽 집에서 너희를 너무 의지하면 어떡하지? 우리 민기는 우리 집에서도 필요한 아이인데. 자연은 머뭇거리며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가 잘 알아서 할 거예요. 자연의 대답은 상냥했지만 확신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염 씨는 미묘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염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뒷전이 되는 걸까? 결혼하면 애가 점점 처가로만 치우치겠지?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며 떠올랐습니다. 아들의 단호한 태도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너를 위해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내 손을 떠나려는구나. 작은 한숨이 긴 밤을 깨웠습니다.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염정윤 씨의 마음속 불안감은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평소에도 바쁜 와중에 틈틈이 예비 처가에 들러 상의했고 예비 장모와의 시간을 우선으로 두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자연이랑 어머니 모시고 가구 보러 가야 하거든요. 가구라면 너희 집에 놓을 건 말이냐? 그래도 우리랑 상의는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장모님이 가구 고르는 센스가 좋으셔서요. 같이 다니면 편할 것 같아서요. 염 씨는 아들의 말에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마치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예비 장모와의 첫 만남이 있었습니다. 염 씨는 남편과 함께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지만 대화가 점점 예비 장모의 의견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간소하게 하자고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담스러운 결혼식을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예비 장모의 말에 염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지요. 요즘 세대가 간소한 걸 선호하긴 하지요. 그런데 간소한 것도 중요하지만 양가 부모님 체면도 있으니 기본적인 예절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그건 그렇지만 저희는 양가 어른들이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해서요. 비용은 제가 알아서 조정할 테니 걱정 마세요. 염 씨는 그 말에 석연찮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과 남편의 의견은 무시된 채 모든 결정권이 그쪽으로 넘어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들과 자연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결혼 준비 상황을 알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장모님이 예단은 간소하게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엄마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예단? 우리가 준비해야 할 예단인데 왜 장모님이 간소하게 하라고 하셨니? 염 씨는 애써 웃으며 물었지만 속으로는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그냥 서로 부담 없이 하자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신혼여행 다녀오고 나면 바로 일을 시작해야 해서 간단히 준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들의 말에 염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말하는 서로 부담 없는 결혼은 사실 처가의 의견을 우선으로 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민기야, 엄마가 괜히 오해하는 거니? 아니면 내가 이젠 엄마보다 자연인의 가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니? 엄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자연이랑 장모님이 저희를 많이 배려해 주셔서 그러는 거예요. 배려를 받으면서도 내가 배려하는 쪽은 왜 항상 그쪽으로 향하는 거니? 염 씨의 말에 아들은 표정을 굳혔습니다. 며칠 후 염 씨는 결혼식 준비를 돕기 위해 처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염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모든 결정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신혼집 가구, 혼수 리스트, 결혼식 세부 사항까지 전부 처가에서 주도했습니다. 민기야, 이건 좀 심하지 않니? 우리는 뭐 상의할 시간도 없었는데 여기 와보니 다 정해져 있구나. 엄마, 그러니까 편하게 계시면 돼요. 우리도 이렇게 다 준비하고 있으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염 씨는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라는 말은 자신의 의견이 필요 없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예비 장모는 밝은 얼굴로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좀 빨리 준비했죠? 아무래도 제가 혼자 있다 보니 시간도 많고 신경을 많이 썼어요. 어머님께서도 부족한 부분 말씀해 주시면 다 고칠게요. 하지만 그 태도는 염 씨에게 더욱 위화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상황에서 말하는 부족한 부분이란 단순한 형식에 지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염 씨는 남편에게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건 전혀 생각도 하지 않는 것 같아. 모든 걸 자기가 주도해야 속이 시원한가 봐. 남편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는 거겠지. 너무 신경 쓰지 마. 우리 아들도 그렇게 하면 지쳐서 돌아오겠지. 그럼 그때까지 우리가 그냥 두고 보란 말이야? 엄마, 이번에 예단비는 조금 줄일까 싶어요. 장모님도 너무 크게 할 필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예단비를 줄인다고? 내가 언제부터 예단에 대해 그렇게 잘 안다고 그러니? 염 씨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의 태도가 자신을 무시하는 듯 느껴졌습니다. 엄마, 요즘은 간소하게 하는 게 추세잖아요. 서로 부담 없이 하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추세? 그럼 내 장모님께서도 우리 쪽에 간소하게 해 주시겠다는 거냐? 그건 제가 더 알아볼게요. 어쨌든 엄마는 그냥 편하게 계시면 돼요. 염 씨는 결국 참다 못해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아니, 여보.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의견을 내려고 하면 다 밀어붙이고 뭐든 그쪽 뜻대로만 하잖아요. 남편은 신문을 읽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래봤자 결혼은 애들 일이야. 그쪽이 뭐든 하겠다고 하면 그냥 두는 게 나아. 그래도 우리가 부모인데 이런 식으로 아무 상의 없이 진행하는 건 아니지 않아요? 우리도 체면이 있잖아요. 체면 같은 건 필요 없다고 생각해. 괜히 갈등만 더 생긴다니까. 남편의 태도에 염 씨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넘겼지만 염 씨는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칠 후 결혼 준비를 점검하기 위해 예비 처가에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번 모임에서 염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예물은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예비 장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서 준비하고 있어요. 어머님께서 신경 쓰실 일은 없어요. 염 씨는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예물도 중요한데 저희 쪽에서 준비할 것도 말씀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어머님, 요즘은 그렇게 복잡하게 안 해도 돼요. 제가 다 알아서 준비할 테니 편하게 계세요. 그 대답은 염 씨의 인내심을 폭발하게 만들었습니다. 편하게 있으라고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애들 결혼식인데 모든 걸 그렇게 혼자 결정하면 우리 체면은 뭐가 됩니까? 예비 장모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그게 아니라 제가 워낙 혼자 하는 게 익숙해서요.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아들은 그 상황을 중재하려 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장모님께서 다 잘 알아서 하시니까 그냥 두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편하냐? 내 부모 의견은 하나도 안 듣고 내 장모님 말만 들으면 그렇게 좋은 거냐? 염 씨의 목소리는 떨렸고 아들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염 씨는 차 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무시를 받아야 하는 거야? 우리 애가 내 말을 이렇게 안 듣는 날이 올 줄은 몰랐네. 남편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다 잊히는 일이야. 난 못 잊겠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해서 키운 아들인데 이제 와서 저런 태도를 보이다니. 염 씨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아들이 점점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결혼식 준비가 마무리될 즈음 아들은 마침내 염 씨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예민하신 것 같아요. 자연이랑 장모님께서 저희를 많이 도와주시는데 왜 자꾸 부정적으로 보세요? 부정적으로 본다고? 내가 우리를 아예 배제하는데 내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니? 엄마도 이해 좀 해주세요. 저희가 잘 알아서 하고 있잖아요. 잘한다고? 내가 잘하는 게 뭐냐? 내가 이렇게 우리를 밀어내고 그 집 사람들하고만 다 하면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뭐가 달라질 줄 아니? 아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지만 염 씨는 말하고 싶었던 걸 끝까지 다 말했습니다. 결혼은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우리도 내 부모고 우리 의견도 중요하다. 내가 그렇게 못할 거면 앞으로도 내 인생 다 내 방식대로만 살아라. 우리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염 씨는 아들의 방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집에 들렀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끼리 함께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던 중 염 씨는 아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기야, 엄마가 너랑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하고 싶다. 아들은 잠시 젓가락을 멈추고 대답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또 결혼식 준비 때문에 그러세요? 맞다. 하지만 이번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염 씨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살 생각이냐? 내가 앞으로도 계속 처가 쪽만 챙기고 우리를 뒤로 밀어두겠다는 거냐? 아들은 당황한 듯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엄마,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언제 엄마를 밀어뒀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 지금 이 모든 결혼 준비 과정에서 우리 의견을 한 번이라도 존중한 적이 있었니? 모든 게 내 장모님 중심으로만 돌아가잖아. 아들은 억울하다는 듯 항변했습니다. 엄마, 요즘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서로 부담을 줄이는 게 좋다고 해서 그렇게 한 건데 왜 자꾸 저를 몰아붙이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염 씨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담을 줄인다는 말이 참 편리하지. 그런데 그 부담을 줄인다고 하면서 내 부모는 점점 너랑 멀어지고 있단다. 내가 이런 식으로 처가 쪽만 챙기면 결국엔 내가 그 집 머슴처럼 사는 거나 다름없지. 머슴이라뇨? 그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 심하지. 하지만 이건 내가 만든 상황이야. 내가 그렇게 행동하니 내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니?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염 씨는 아들의 침묵을 보며 더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너를 위해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까지 우리를 배제하고 내 장모님만 챙긴다면 엄마는 더 이상 너를 도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아들은 그제야 고개를 들고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제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그냥 자연이랑 잘 살아보려고 한 건데.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건 좋아. 하지만 잘 살아보려면 양쪽을 균형 있게 챙겨야 하는 거야. 내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 나중에 더 큰 갈등을 겪게 될 거다. 염 씨의 말은 단호했지만 속마음은 아들을 걱정하는 부모의 진심이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작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말대로 제가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염 씨는 남편에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오늘 민기랑 얘기 좀 했어요.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싶기도 한데 그래도 이대로 두면 더 큰일 날 것 같아서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꾸했습니다. 잘했어. 이제라도 알아들으면 다행이지. 애도 애지만 우리도 우리 체면은 지켜야 하지 않겠어? 그러게요. 그래도 마음이 좀 쓰여요. 민기가 속상해 했을 텐데. 괜찮아.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깨닫는 게 애들이야. 시간이 지나면 내 말이 옳았다는 걸 알게 될 거야. 하지만 여전히 아들 부부가 결혼 후 어떻게 변할지는 미지수였습니다. 이제 정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구나. 염 씨는 깊은 한숨을 쉬며 결혼식 날이 다가오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기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진지하게 이야기할게. 지금 이 결혼, 내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결혼이라고 생각하니? 아들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또 왜 그러세요? 제가 행복해지려고 선택한 결혼이에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내 선택이 아니라 내 장모님의 선택이야. 내가 그렇게 끌려다니면서도 행복할 수 있을까?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답했습니다. 엄마, 자연이랑 장모님이 저희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걸 배신하는 건 못하겠어요. 배신? 민기야, 이건 내 인생이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아니라면 그게 배신이 아니라 용기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날 밤 염 씨는 남편과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나 더 이상 이 결혼 지켜볼 자신이 없어요. 민기를 이렇게 보내면 아이가 평생 후회하며 살 것 같아요. 남편도 마침내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나도 사실은 내 말에 동의한다. 우리 민기 요즘 눈빛이 예전 같지가 않아. 뭔가 눌려 있는 것 같아. 이제라도 애한테 결단을 내리라고 해야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평생 후회만 남을 거예요. 다음 날 염 씨는 아들을 단둘이 불러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기야, 엄마가 오늘 마지막으로 묻는다. 지금 이 결혼 내가 정말 원하는 거니? 아니면 그저 상황에 끌려가는 거니?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도 요즘 많이 혼란스러워요. 자연이랑 결혼하면 제가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만 커지고 장모님 말씀만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렇다면 너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해. 이 결혼이 진짜 너를 행복하게 할 수 없는 거라면 지금이라도 멈춰야 해. 아들은 머리를 감싸 쥐며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엄마, 저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보고 싶어요. 결혼식 날짜를 불과 열흘 앞두고 아들은 자연에게 결혼을 잠시 미루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자연은 처음에는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아들의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자연과 마주 앉은 민기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자연은 그의 긴 침묵에 불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민기 씨,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민기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을 꺼냈습니다. 자연아, 미안하지만 우리 결혼 잠시만 미루자. 자연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잠시 미룬다고? 갑자기 무슨 소리야?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거야? 아니, 그게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나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민기는 고개를 떨군 채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자꾸 내가 사라지는 기분이 들어.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내가 바라는 대로, 장모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끌려가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 점점 자신이 없어져. 자연은 당황한 듯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민기 씨, 나도 솔직히 말할게. 나도 힘들었어. 우리 둘 사이가 아니라 뭔가 내가 집안의 기대를 채워야 한다는 부담이 너무 컸거든. 그래서 어쩌면 이런 결혼이 우리 둘 다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 결국 아들 강민기는 진정으로 자신을 존중해주고 함께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 다시 한번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의 기대나 눈치가 아닌 자신의 의지와 마음을 담아 결정을 내렸습니다. 염정윤 씨는 그런 아들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결혼은 남들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다. 내가 진짜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강민기는 어머니의 말을 가슴에 새기며 새로운 삶의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